즉 이제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은 좋은 성과를 보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성장 주식을 운용 및 자문하고 있는 장현준 운용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이제 과거의 기간을 놓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11월까지 정도를 놓고 보면 성장주가 굉장히 우세한 구간을 보였습니다. 근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간을 놓고 보면 이제 경기에 민감한 가치주들이 이제 급속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3월 이후에 지금 4월, 5월 지금 시점에 있어서 투자자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가치주 같은 경우에 이미 밸류에이션이 웬만한 성장주 수준까지 이미 다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가치주로 전환이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저는 성장주 영역에서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튼튼하다든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이런 퀄리티 영역에 있는 성장주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선 질문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가치주 같은 경우엔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금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좀 가치주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전망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에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이제 피크를 보일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요즘 우세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 전망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올 1분기에 보였던 경기 민감주의 상승은 많은 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성장률이 급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엄청난 규모의 또 재정 부양책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일회성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중첩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올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건 사실이지만 이 기대감대로 계속 갈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꺾이는 시점, 즉 이제 올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은 좋은 성과를 보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일단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되 성장주에 대한 선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브로드 마켓,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장주 시장이라고 놓고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요즘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나 흔히 알고 계시는 성장주 영역의 이런 주식들이 좀 요즘 들어서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제가 종목단으로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제 기업은 실적은 과거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과거에 대한 성적표도 있지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음 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줍니다. 근데 이 가이던스가 올해 들어서 대부분 조금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의 많은 실망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성장주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투자자라면은 저는 이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실적을 발표할 때는 YOY, 즉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1분기가 실적이 발표됐다는 건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했겠죠. 작년 1분기라는 거는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막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왜 중요하냐? 2분기 때는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 가장 심했던 구간에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이 성장주들이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요 바텀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랑 이제 올해 실적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기업들이 좀 실적 측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마감이 됐고 이제 7월이나 이쯤이 되면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이때를 앞두고 주가가 한번 성장주 관련해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는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기고 효과,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퀄리티 종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구간이야말로 저희가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주식을 하는 측면이다 보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들어서 매크로 요인이 주식에 영향을 줬던 사례들이 그동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았었죠. 그러고 나서 그 이슈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이제 좀 관심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1분기에 보여줬던 미국의 높은 물가 수준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행과 관련된 소비가 억눌려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부분이었죠. 첫 번째가 이제 항공, 그 다음에 그 호텔과 같은 숙박, 그 다음에 또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중고차 판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한 80%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보복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이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2분기와 3분기 들어서 기업들의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성장주, 대형 기술주 중에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에서 이걸 비추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2분기에는 임금 인상 요인이 있다. 이런 가이던스를 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용 쪽으로 조금씩 이제 훈풍이 옮겨가고 있는 단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은 다소 좀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이제 다르게 답변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사실은 인플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들겠지만 고용지표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진다는 거,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급격하게 나타날 경우에 시장 기대보다 급격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시장에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영역이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봤을 때 뭐 가장 좋게 보는 영역은 아무래도 광고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래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견이 좀 극단으로 갈리고 있어요. 광고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생각보다 광고에 대한 반등이 크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광고 시장을 좋게 봅니다. 일단 광고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영역에서는 보통은 온라인 광고 쪽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의 흐름이 전통적인 TV 광고나 아니면 판넬형 광고 뭐 여러 가지 전통적인 광고 수단에서 온라인화되고 있고 커스터마이즈 되고 있고 텔레비전 역시 옛날에는 그냥 모두가 같이 보는 뭐 프로그램 사이에 껴있는 그런 광고였다면 이젠 커넥티브 TV가 보편화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주문형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와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측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그동안에 억눌려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계의 소비가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축은 많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조 달러의 저축이 지금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고용지표의 회복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서 개인이 지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국면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광고 지출이 늘어나고 그런 광고 지출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광고 집행이 활발해지고 또 그동안에 좀 많이 집행이 안 됐었던 유의 광고들, 브랜드 광고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광고들이죠. 이런 광고들이 꾸준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동안에 광고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여행이라든지 또 이런 레저와 관련된 이런 영역의 광고들에 대한 수요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온라인 광고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 쪽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대부분 다 매출 기반을 온라인 광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똑같이 그냥 플랫폼이라고 하면 같아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이제 전자상거래면 이제 물건을 이제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거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엔 작년에 2분기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엔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은 사실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증세에 대한 이슈는 직접적으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도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을 이제 보실 때는 그냥 성장주라고 뭉뚱그려서 보시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증세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실효세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타격을 높게 받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중소형 기업들은 대부분 이 세금을 내는 기반이 매출을 내는 기반이 미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국적 회사 같이 여러 곳에서 매출이 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 그대로 낮출 수 있는 유효세율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 영역에서 좀 성장이 많이 나오는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엔 중소형 기술주들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유효세율이 좀 낮은 기업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대형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들 중에서도 꾸준히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 다음에 이익을 잘 딜리버리 해주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증세는 모두에게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만큼이 이익이 까일 거예요. 그럼 그 까이는 이익을 이후에도 수익성을 돌려줄 수 있는 기업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측면에서는 성장주 영역에서도 퀄리티적인 측면들이 우량 주식이죠. 우량 주식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